첫 번째 이슈입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한국판 뉴딜에 맞춰서 출시된 K-뉴딜 8 ETF가 개인 투자자들이 열심히 사들이고 있지만 수익률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BBIG K-뉴딜 ETF 또 2차전지 ETF 모두 다 이거래일 동안의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좀 많은 기대를 모았는데도 좀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ETF가 상장에 대한 걸 전후로 했을 때 특히 이제 관련 종목들은 이미 좀 밸류가 많이 높아진 상태다라고 네. 좀 볼 수 있겠고, 그럼 지수 자체가 지금 횡보 국면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출시된 다음에 수익률이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좋지 않다는 것보다도 기대했던 수익률만큼 나오지 않는 게 지금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뉴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부분이 1차적으로 지금 이거에 대한 더 개인들의 그 매수세를 더 부추기지 않나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 봤을 때도 전망은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식시장, 주식이라는 부분은 이제 선반영 상품이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 몇 년치 좀 끌어올린다는 저 생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의 뭐 매수라기보다도 이제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 어떤 좀 가치 측면과 주변 여건상 수익률이 부진했을 때는 이 부분은 좀 감안하는 게 낫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이 미국의 대선이 이제 몇 주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지금 현재는 좀 바이든 후보에 대한 좀 당선이 좀 유력한 상황인데, 이 바이든 이 후보의 그 가장 큰 어떤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신재생 에너지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부의 어떤 뉴딜 정책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몇 년 동안의 정책이 아니라 지금 몇십 년을 바라보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주가에 대한 뭐 밸류 수준이 다른 업종 대비해서 높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보다도 이 정책과 어떤 미국 대선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갖고 간다면은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충분히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상태에서 어떤 지금 현재는 뭐 2차전지, 뉴딜 쪽에서도 뭐 2차 전지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다른 신재생 에너지보다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차 전지에 관련된 ETF 관련 펀드와 뭐 그 종목에 대해서 좀 매수세를 좀 갖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양한 K-뉴딜 펀드를 펀드 지수를 내놓았는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일단 바이든 대통령 후보도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를 강조를 하고 있는 만큼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2차 전지 뉴딜 지수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매수의 기회로 삼아 보셔도 좋겠다라는 의견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히트 주가가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4일째 하락하면서 장중 20만 원 선이 무너지기도 했는데요. 기관이 배정받은 전체 공모 물량 35.7% 중에서 상장 직후 유통 가능한 주식의 15%에 해당하는 물량이 앞으로 한 달 후에 시장에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에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좀 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빅히트가 뭐 아직은 그래도 공모가보다는 조금 높게 유지가 되고 있긴 한데 반등이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우선 좀 하락폭이 좀 제한되는 구조로 좀 가고 있잖아요. 그래요. 한마디로 상장 이후에는 이건 모든 어떤 상장 회사들의 좀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물량에 대한 부담은 항상 그 상장 이후에 갔을 때는 점점 줄어드는 게 현실이다 볼 수 있겠고요. 말씀하셨듯이 한 달 이후에 이제 기관 쪽에서 물량 부분은 여러 가지 봤을 때도 뭐 카카오 게임즈도 그런 전력이 있었고요. 마이너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두 자릿수 이상까지는 가는 거는 좀 힘들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뭐 빅히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이렇게 좀 주가가 조정을 좀 받았던 이유가 너무 과열됐던 현상이 좀 있고, 그리고 증권사들이 생각만큼 이 빅히트의 기업 가치를 높게 측정을 안 했던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뭐 그런 상태에서 지금 빅히트에 대한 부분은 물론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을 예측을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는 현재 구조이지만, 지금 현재 봤을 때 매출액이나 여러 가지 구조, 그리고 이제 10월부터 이제 준비되고 있는 이 BTS의 온라인 공연, 그리고 또 새로운 라인업이죠. 이 세븐틴에 대한 새 앨범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
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한 하락세 부분은 좀 약간 그 제한된 구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빅히트의 목표 주가를 최고로 봤을 때는 38만 원까지도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뭐 2배 이상의 어떤 가치 여력은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 초기에는 변동성을 좀 있던 상황이지만 이 변동성만 보고 빅히트의 주가를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빅히트의 연말까지 또 내년 상반기 때의 전망치 그리고 매출액 추이에 대한 부분에 있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매물 출회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좀 시간이 지나면 그러한 정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셨고 빅히트가 이제 BTS가 온라인 공연을 4분기 앞두고 있고 또 세븐틴의 신규 앨범 효과까지 기대를 한다면 지금은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좀 길게 봤을 때 긴 호흡을 가지고 연말 또 내년 상반기까지 봤을 때는 이런 실적 성장과 함께 주가도 다시 반등 기회를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빅히트의 주가 흐름은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빅히트 주가 분석 저희 같이 해봤고요. 자, 마지막 이슈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극장주 주가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CJ-CGV는 줄곧 박스권에서 움직임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럼 그 반대로 코로나 수혜주를 할 수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 주가를 보면 다만 스튜디오 드래곤 주가도 크게 상승세를 보여주진 못했는데요. 전문가에서 조금 저는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CJ, CGV를 봐야 될지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OTT 관련주를 봐야 될지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 코로나 확진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면서 뭐 CJ, 뭐 CGV나 이런 종목들에 대한 특히 영화 관련 기업들이죠. 영화 관련 기업들의 수혜가 되지 않냐라고 평가가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에 대한 확진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또 거리두기가 언제 또 격상될지 부분은 아무도 모른다. 여전히 불안감이 네, 있다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땐 펀더멘탈 쪽으로 봤을 때도 2분기 때 이후로 이 영화의 극장객에 대한 관람객 수나 증가하는 폭이 있었지만 이번에 추석 같은 경우가 가장 좀 대목이었지만은 예상치 대비해서 크게 좀 급감했다. 예. 예, 그리고 9월 달에 예, 관람객 수 같은 경우에도 크게 좀 줄어들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는 역시 이 대작들 원래 라인업이 있었던데 이 부분이 연기되는 부분도 로 봤을 때도 확인이 가능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나마 좀 7, 8월 달에 이 영화 관람객 수가 증가했던 부분이 그나마 좀 대작보다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반도 그리고 제가 정확히 영화 제목 기억 안 나지만 황정민과 이정재 주연의 악에서 구하소서 이거에 대한 어떤 대작 라인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반등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영화 제작 업체들이 내년으로 대부분 이제 큰 그 대작의 개봉을 지금 연기한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CJ, CGV나 여러 가지 영화 관련 업체들의 그 실적이 지금 올라갈 수 있을지 는 아직까지 물음표다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쵸.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런 부분이 좀 내년에 좀 관람객 수가 늘어난다면은 지금 그걸 가정하면 지금 현재는 분명 저평가 상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저는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현재는 이제 영화 어떤 오프라인 극장에서 이제 OTT 그러니까 뭐 집에서 손쉽게 볼 수 있는 OTT 쪽으로의 이런 패러다임이 좀 많이 바뀌고 있다는 맞아요. 점에서 봤을 때 이 대작에 대한 부분이 지금 다른 어떤 영화 콘텐츠 업체들도 이 극장 개봉보다도 이 OTT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많이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패러다임이 아마 앵커님께서 헷갈리지 않을까 예. 그런 이유이지 않나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영화 관련 이 뭐 CJ, CGV나 뭐 다른 기업들 같은 그 영화관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아마 다른 좀 방향 쪽으로 사업을 모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그 영화 관람 구조보다도 다른 어떤 캐릭터 상품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위해서 바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 행보에 대해서도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면서 투자를 한번 좀 생각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극장주 일단은 뭐 코로나19 피해를 많이 받았지만 그래서 많은 대작들의 개봉을 줄줄이 연기를 했지만 그렇다면 내년
내년 상반기쯤 다시 좀 영화 관람객이 회복이 될 것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은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 맞다라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업 체질을 개선할 것이다. 그러한 기대감을 봤을 때는 어쨌든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 앞으로 조금의 상승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전달해드렸습니다. 급장주 흐름도 눈여겨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은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